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셨네요. 제 3부 운전자 과잉 보장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자 보험이 왜 중복 보장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한 15년 전, 한 15년 전만 해도 운전자 보험이 중복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중복 보장도 됐었고요. 손해보험사가 12개였는데 맘만 먹으면 운전자 보험 12건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형사비금이 최대 한도가 3천만 원이었었고요. 이는 사망 시 중과실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지급되는 기준입니다. 당시에는 일반 사고 형사비금은 없었습니다. 당시 운전자 보험을 악용한 범죄가 몇 건 있었는데요. 횡단보도에서 노인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당시 10개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운전자 보험은 월 10,000원이면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때는 사망사고 시 형사비금을 유족과 보려면 지금은 이제 한 3천만 원이면 볼 수 있거든요. 이때 당시 2천만 원 정도면 가능했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10개 보험사로부터 수령했던 형사비금이 3억입니다. 3억. 이를 본 모방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보험이 거의 살인을 방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보험금 외에 변호사 선임비용도 나오죠. 벌금도 보험사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불해 줍니다. 물론 이것도 다 중복으로 보장받죠. 거의 무한대 보장이죠. 2010년 이후부터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비금은 중복가입 시 중복보장되지 않는 이유가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고요. 이거는 소급해서 적용하는 극약 처방까지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는 중복보장이 안 된다가 아니라 과거 것도 중복보장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즉 여러 건의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중복으로 보장 못하도록 중복 가입한 여러 운전자 보험은 정리하는 것을 권하게 됐죠. 중복 가입했다고 중복 보장 안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업계 조율하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크레딧 포유요. 그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크레딧 포유. 그래서 고객이 동의만 해주면 크레딧 포유 조회를 통해 고객이 가입한 보험을 전부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 운전자 보험은 이런 보장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사고 할증 지원비라는 보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복 보장도 됩니다. 내가 대물 사고를 일으키면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불해 줬습니다. 보험료 할증되면 이 돈 가지고 메꾸라는 거죠. 근데 내가 3개의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면 9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간단한 접촉사고 나도 90만 원 받는 겁니다. 막 사고 내고 싶으시죠? 나 사고 내고 싶어. 아유 진짜 내가 하나 들이받고 싶네. 그것도 무제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사고 한번 내고 100만 원 받아서 룸사롱 한번 가? 그래서 이 내용도 없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전에 운전자 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할증 지원금이 있다면 요거는 유지하셔도 됩니다. 요거 이제 없어졌습니다. 혹시 이 보장이 뭐하는 보장인지 몰라서 청구 못했다면 청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사고를 처리해준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지급 결의서라고 있습니다. 지급 결의서 한 장 받아서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팩스로 접수시키면 20만 원, 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보장, 이 할증 지원금 역시 교통사고를 오히려 유발시키는 보장이라고 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2009년 이전에 운전자 보면은 방어 비용이라는 보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등으로 가입했었는데 이게 요즘에 변호사 선임비용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예전에 그 방어 비용이 좋은 거는 정식 기소뿐만 아니라 내가 약식 기소돼서 그냥 벌금형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 방어 비용에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이것도 중복으로요. 내가 10개 가입해서 500만 원짜리 그 방어비용 500만 원짜리 10개 가입했으면 5천만 원 받는 겁니다. 그럼 아까 교통사고를 빙자한 살인사건을 보셨다시피 만약 살인자가 원만하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피해자에게는 사망하신 노인 그 가족분들께는 꼴랑 2천만 원 형사합의금 주고 그것도 받겠죠. 그거 안 받으면 형사합의금 못 받으니까 본인은 10개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 3억 방어비용 500만 원에 10군데 보험사니까 5천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올라갈까봐 할증지원금 300만 원 벌금은 내가 낸 벌금은 얼마인지 모르는 그건 패스하고요. 그 최소한 3억 2,300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15년 전 시세이니까 서울 지역 아파트 한 채 값은 벌 수 있습니다. 거기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는 치료비라든가 유족비 다 주지 않습니까? 운전자 보험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한 번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사고 때마다 횟수 제한 없는 보장, 즉 중단 없는 보장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2번 내면 또 어떻습니까? 자동차 보험료 할증 그까짓 것. 예. 저번에는 초범이라 뭐 불구속 처리됐겠지만 이번에는 재범이라 구속이 되겠지만 뭐 법원에서 10년형을 때리겠습니까? 한국 법원은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들이 낼 수 있는 사고라 그런지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인정합니다. 뭐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운전자 보험의 중복 보장이 무서운 겁니다. 요즘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즉 형사합의금이 최고 2억 3천까지가 최고 한도입니다. 저번 시간에 XX 화재와 한문철 TV가 제외한 상품이 출시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마치 운전자 과잉 보장의 시대를 열어 제끼는 소식 같아서 이 방송을 하게 되었고 운전자 과잉 보장이 불러오는 참담했던 과거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형사합의금 3억 우리 회사는 3억 5천 우리 회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4억 그러다 5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획기적인 상품이냐 하는 그런 것도 출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안전 운행하시고 준법 운행을 하셔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 우리네 공동체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까 그게 무서워집니다. 15년 전 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금을 노리고 노인을 사지에 몰았던 그 파렴치한 보험 사기꾼이 노렸던 형사합의금이 토탈 3억이었습니다. 요즘은 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사망시 형사합의금이 2억 3천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관해 옛날 이야기 요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문철 TV와 제외한 XX 화재 운전자 보험은 아마 거의 모든 보험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한문철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전문 대형 로펌도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니 지금 또 대형 로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자 보험을 적극 활용하시려는 변호사님들도 엄청 많아질 겁니다. 이제는 중과실 사고는 물론 일반 사고 시에도 변호사를 찾는 고객들도 많아질 겁니다. 좋으시겠어요? 실손보험이 과잉 진료를 낳듯이 운전자 보험 과잉 보장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동네 보험 설계사 분들이 변호사보다 보험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현명해야 됩니다. 저는 운전자범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보장 내용을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고 여러분께서 필요하다 싶으시면 가입을 하는 겁니다. 뭐 운전자범이 없다고 뭐 그거 안 됩니까? 뭐 돈으로 다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돈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운전자범 과잉 보장의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나중에 요 사고 사례는 제가 또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